정부가 내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얘기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아직 발표는 내일이지만요. 네. 대략은 뭐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대략은 뭐 떠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략적인 주제, 개요는 나오고 예. 있는데요.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렇게 예.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혹자는 이제 징벌적 과세라고 할 정도로 예. 굉장히 이제 세제를 강화하겠다. 예. 우리가 보통 뭐 집, 부동산을 세금을 보면 예. 살 때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요. 예. 갖고 있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예. 또 비싼 예. 가격은 이제 종부세를 내게 예. 되죠. 종합부동산세. 예. 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양도세를 되는데 내는데, 예. 아마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강화하는 안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게요. 네. 양도세의 경우에 1년 안에 팔면 뭐 80%를 징수한다. 이런 얘기도 돌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에. 예,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건요. 지금 이제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예. 뭐 속보, 단독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의원이 무슨 내용을 뭐 입법 했다. 발의했다 예. 뭐 이런 게 막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입법 발의고요. 예. 과연 이제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민주당이 당정 협의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내일 발표할지는 실은 모르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데 방금 앵커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당초에 12, 16 예. 대책에서 이제 강화됐던 게 뭐 1년 미만에는 50%, 예. 1년에서 2년일 경우에는 양도세 40%를 예. 물린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일 때는 이것은 거의 샀다가 1년 내로 파는 것은 투기다. 투기적 성격이 예. 강하다. 예. 그래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높이는 안도 이제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한다고 정부 측에서 밝힌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소문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또 안을 입법 발의한 그런 경우가 있고 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예. 내용 중에서 또 하나 좀 특이한 것들이 1주택자에 있어서도 예. 우리가 보통 1주택자는 이제 뭐 실거주 2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입법 발의된 안 중에서는 1주택자가 2년을 거주했다 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 한번 전세를 줬다라고 하면 예. 비과세 혜택을 뭐 축소해야 된다든가 이 정도로 지금 강력한 안들은 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야말로 예. 입법 발의된 안들이고 예. 이 중에 뭐가 될지는 아직은 지금 예상이 나오는 게 전부 어떤 세금의 측면이란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공급적 측면에서도 뭐 대책이 나올까요, 내일? 일단 내일 대책은 거의 세제, 이 아, 세금 예. 규제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세금만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예. 이것은 따로 아마 3기 신도시의 진행 상황과 같이 뭐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아마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종부세율 같은 예. 경우에는 기존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12, 16에 나온 게 뭐 최고 다주택자의 4%였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6% 혹은 그 이상까지도 다주택자의 이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6%라고 치면, 네. 6%라고 가정을 하면 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예. 상당하죠. 예. 다주택자라고 특히 뭐 3주택자 이상 같은 분들은 실제적으로 뭐 갖고 있는 집값 전체의 액수도 상당할 거란 예. 말이죠. 예. 거기에 종합부가세 뭐 4%가 넘는 6%. 여기에 지금 이제 공정가액 현실화. 뭐 쉽게 얘기해서 공시 가격도 계속 시장 가격에 맞춰서 지금 현실화하고 예. 있단 말이죠. 이것과 덧붙이게 될 경우에는 이 실질적인 정도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예요?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예. 다주택자들에게는 거의 들어맞는데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은 당초에 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 실은 또 뭐 종부세든가 이런 부담에 대해서 좀 더 좀 융통성을 두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예. 지금 과연 이것을 더 강화할지 아니면 좀 풀어질지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만약 내일 정책이 나오면 실행되나요? 대부분 그 이렇게 근데 기간을 대강 일단은 보면 이것이 세금 규제 아니겠습니까? 예. 법을 법을 바꿔야 되죠?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는 7월 7월 초에, 임시국회에는 어찌 됐건 정립해서 이제 입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긴 있는데 이게 워낙 건건이 뭐 핵심 사안이고 또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자칫 7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내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돼서 이 당정 협의된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는 어떤 네.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걸로? 내년도부터의 이제 예. 실질적으로 세금 규제 적용을 통과된다면 예.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말, 뭐 예. 내년 재산세 이 정도부터는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이런 세제 혁신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근원적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분들도 왜냐하면 부동산 그렇죠. 불패를 몇십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규제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나뉩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종부세도 그러니까 보유죠. 예. 보유함을 때도 계속 세금을 강화하고 혹은 이제 팔 때도 강화하고 완전히 세우는 거죠. 예. 심지어 취등록하니까 살 때도 강화해가지고 완전히 꽁꽁 막아서 끝까지 승부를 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 실제적으로 정부는 이제 이 방법을 택했는데요. 반면에는 보유세는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최대치로 높여라. 예. 그 대신 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숨통을 좀 트여줘라. 예. 실제로 지난 6월 말에 양도세 중과 완화했을 당시에 뭐 다주택자들이 막 집을 팔면서 집값이 떨어졌던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양쪽이 예. 있는데 현재 정부는 일단은 취득세부터 해서 보유세인 모든 수단을 다 예, 동원하겠다. 다 강화한다는 쪽으로 일단은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내일 나와 봐야겠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러나 예. 이제 이 정도 계획. 왜냐하면 여기까지 언급이 됐다는 것은 예. 분명히 내용이 나올 것이고 예. 또 하나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임대 사업자들. 예. 이미 이제 등록을 한 임대 사업자의 기존에 줬던 많은 세제 혜택들을 이제 축소를 하느냐, 예. 또 이것을 뭐 소급 적용하느냐, 아느냐의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클 텐데요. 예.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현재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전월세를 안 예. 올리게 될 경우 그리고 예. 최대 8년간 보유하게 되면 그 동안에는 뭐 종부세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실은 양도세에서 다양한 좀 혜택을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을 다 아마 끊어내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게 어떤 임대 사업자들이 편법적으로 절세 수단으로 이 임대 사업을 이용했다 뭐 이런 견해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들은 등록만 하게 되면 예. 실제적으로 세금 혜택은 누리고요. 예. 또 물량은 8년간 잠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지 못하게 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면서 최근 집값은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온갖 혜택을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본다는 취지인데 예. 문제는 실은 이 임대 사업자 등록해라라고 독려한 것이 예. 실은 정부였단 말이죠. 정부가 그때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그때의 취지는 이렇게 빨리 좀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예. 전세 받는 거, 월세 받는 거 한눈에 투명하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장기 보유를 통해서 전월세 시장에 뭐 안정을 꾀한다든가 예. 이런 측면으로 이 이제 도입을 했고 굉장히 장려를 했는데 당시에도 실은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예. 논란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초에 우리나라 임대사업 등록은 한 2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 거의 30만 명 이상 들어서 예. 지금 52만 명이고 예. 뭐 다주택자는 25%가 지금 다 임대사업자 등록인데 과연 이제 많은 혜택을 다 원점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그분들에 대한 뭐 헌법소원이라 이런 반란들 여기에 또 정부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실은 내일에 또 하나의 굉장히 좀 관전이 되는 그런 예. 부분입니다.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 실패를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러나 예. 현재 정부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그동안에 줬던 것을 뺏는 게 아니라 예. 줬던 것을 현재부터 안 준다라는 뭐 아하.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예. 하는데 아마도 자칫 이게 내일 어떤 내용 어느 정도까지 예. 규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꽤 많은 법정 소송까지도 갈 그럴 대목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혜택을 주는 걸 중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예. 이게 한 번 2017년 말에 등록을 하고 예. 2018년에 9.13 때 또 한 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럼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취득했던 부분 집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집들에게 또 적용이 돼야 되는지 혹은 그 집은 좀 또 복잡한 부분이 있군요. 빼줘야 예. 되는지 그걸 빼준다면은 그분들은 또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를 소급할지 그 내용을 내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네. 갭 투자 막으면서 집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마 시행이 예. 되게 되는 그런 예. 건데요. 지금 굉장히 최근에 집값을 올린 것이 이제 갭 투기, 갭 예. 투자였다라고 정부는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예, 거죠? 뭐 차임만큼만 있으면 예. 집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내일은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에 내가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3억이 넘는 집을 사면 예.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 순간에 전세담보대출을 이제 갚아야 되는, 예. 회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집에 살아라는 지금 예. 원칙을 그렇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민분들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라도 집을 살려면 어떻게 뭐 그런데 끌어와야 되니까. 지금 제도, 내일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네. 자기가 살 집에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살 집에 들어가는 예.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새롭게 전세 대출을 받았죠. 예. 그걸 가지고 집 사는 거는 일단은 이제 3억 이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요. 자기가 이전에 살 받은 집에 분들. 네. 제가 여쭤보는 자기가 살 집에 돈을 빌려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집을 못 산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예. 보통 전세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전세담보대출로 한 집을 그 집에 이제 예. 눌러앉아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새롭게 들어갈 때 네. 이제 그 돈으로 치러서 가게 되는데 예. 기존에 있는 이 전세금의 전세담보대출 부분만큼을 이제는 활용할 수가 없게 예.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런 대목에서 그런 원성이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대책에 나올 때 관련 어떤 수정이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예외 조항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기존의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일단은 바로 회수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나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담보대출을 받아놓고 또 집 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분들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쭉 가는데 만기 연장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가 분양권 입주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전세담보대출 받았는데 분양권. 예. 근데 이거는 또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앵커도 얘기했지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은 이 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짓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또 예외를 한다라는 것이고 상속을 받았던 경우에도 뭐 전세담보대출을 토해내지 않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외 조항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이것도 거의 이제 뭐 확정이 된 겁니다. 예. 네.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건 뭔가요? 예,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무주택자는 전세담보대출 한도를 뭐 4억 이상 수도권 지역에 따라 다 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집이 있으면서 또 전세를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한도가 2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 1주택자는 이제 2억밖에는 못 받는다. 특히 예. 근데 1주택도 뭐 9억,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자들은 또 못 받는 이제 전세담보대출을 아예 원천 무주택자도 말씀하시는 무주택자는 예. 여기는 예외입니다. 예,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는- 항상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주택이 있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전세를 전세를 받을 나갈 때는 최대가 2억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정부는 계속해서 전세담보대출을 어떻게 우회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의 눈초리를 예. 갖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추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적진 않았죠? 시장에? 그렇죠. 그러나 그걸 예. 판단하기가 이제 예,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예. 계속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요번에도 이제 뭐 규제 지역 막 정했을 때 예. 이게 컴파스를 갖고 쫙 돌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도 이제 규제 지역에 포함이 돼서 당장 뭐 대출이 안 되는 예. 이런 선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정교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의 예. 목소리들이 나오는군요.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예, 내일 발표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좀 집값이 하여튼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잡혀야죠. 지금 예. 뭐 너무나 특히 이제 문제가 집값도 집값이지만 좀 전월세 시장이 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내일이 세제 혜택이 먼저 나올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정말 공급 빠른 대책이- 시일에 예. 아니, 공급 대책보다는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예. 것들이 먼저 나오고 아마 공급 이런 수순으로 계속해서 당정이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